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바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4.19 혁명인데요. 4.19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 휴대폰 알람 소리네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서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4.19 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고, 둘이 잘못 찾았네요. 일단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그다음에 중임은 한 번 하는 게 가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되게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뽑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또 국민투표라는 조건으로 헌법을 다시 고쳤습니다. 국민투표로 바꿔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이죠. 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규정을 없앤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를 벌였는데요. 3.15 부정선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부정행위를 벌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냐면, 일단, 다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던가, 자기 번호가 들어있는 그런 투표함으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경남 마산에서 이 학생들 시위가 맨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대학 교수들, 일반 시민들 다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면 총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장면 총리는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장면 정부는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제도인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의원 내각제는 국회의원의 수가 많은 당이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행정부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런 정치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4.19 혁명 뒤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여러 개의 정부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4.19 혁명으로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회로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세력이었습니다.
이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것을 바로 군사 쿠데타 또는 군사 정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 정변 이후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신헌법이 있었거든요. 유신헌법으로 이제 대통령이 횟수 제한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다 뽑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죠.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026 사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게 됩니다. 이제 그걸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고 이것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긴급조치권 발동한다고 했죠. 긴급조치권은 이제 사람들이 저항할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여러 가지 세력 중에서 군사 정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신군부 세력입니다. 자, 밑에 이상한 꼬마 여자애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1212 외우고 싶죠? 1212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자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이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시위를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폭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더욱더 군인들과 대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군인들, 그러니까 경찰, 그런 군인 같은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서 막 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80년 5월 27일 무력 진압에 나섰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5.18 운동이 진압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민주항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1987년에 시위를 하던 중에 대학생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들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선제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4.13 호원 조치를 선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뻔뻔한 그런 자세를 보고 또 화가 났으니까 1987년 6월에 6월 민주항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원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독재 정권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을 5년 할 수 있고 재임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피엔딩도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아니지. 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었나 하면 놀랐겠죠?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그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서 1212 사태,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런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향상시키게 되고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르게 됩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있었는데 이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하야하게 되죠. 제가 처음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딸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당연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박근혜도 하야하게 되고 그러면서 60년 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광장의 기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희생하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는 또 통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